안녕하세요. 소풍 사연입니다. 오늘은 박정우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우님은 70대 초반에 접어들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뒤 갑작스레 찾아온 적막함 속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숨가쁘게 살아오느라 자기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이 마냥 편안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허전함과 막막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박정우님은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고만 있었던 책임감과 체면이 오히려 삶의 무게가 되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전 동료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작은 파문이 일어나지만 정우님은 여전히 변화가 두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은퇴 후 길어진 하루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젊은 시절과 달리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작은 사건을 계기로 정우님은 그동안 놓치고 지나쳤던 자신의 진짜 욕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잊고 지낸 꿈, 몸이 기억하는 기술,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이 다시금 그를 향해 다가오지요. 박정우님은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며 자기만의 속도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관계, 뜻밖의 깨달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며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박정우님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우님은 그날도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어김없이 집 근처 공원을 돌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은퇴 후 매일 반복하던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공원 입구 근처 벤치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웠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혼자 다니네. 은퇴하고 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박정우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두 남자의 시선을 느꼈어요. 마치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평가받는 것만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지만 귓가에 남은 그 말이 계속 마음을 찔렀어요.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문장이 오래된 상처처럼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박정우님은 자신이 정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지, 혹시 자신이 놓치고 살아온 무언가가 있는 건지 자꾸만 되뇌었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진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면서 문득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우님은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 안에 퍼지는 고요가 예전보다 깊게 느껴졌지요. 은퇴 후로는 하루가 길어졌지만 정우님에게 그 시간은 넉넉함보다 막막함에 가까웠어요.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던 시절에는 오히려 쉴 틈조차 귀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예전엔 아침 일찍 출근해 동료들과 업무를 점검하고 회의와 현장을 오가며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지요. 젊은 직원들은 항상 부장님은 진짜 추진력의 상징이에요라며 존경스러운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정우님을 오래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랐어요. 누구도 정우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군가 그를 필요로 하는 기척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해외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자주 연락하기 어려웠지요.
정우님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습관이 되었어요. 똑같은 코스, 비슷한 시간, 같은 바람 냄새. 하지만 오늘 들었던 말은 그 작은 안정을 흔들기 시작했지요. 저렇게 되는 거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정우님의 남은 시간을 누군가 대신 규정해버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우님은 잠시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일을 놓지 못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자신을 앞으로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정작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오래 이어온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좋아서였지요. 인정받는 순간 그는 살아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 했어요. 정우님은 손끝으로 오래된 가죽 시계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시계는 30살 무렵 승진 선물로 받은 것이었어요. 활기 넘치던 시절에 대한 기억과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작은 증표 같은 존재였지요.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도 뭔가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문득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지요. 하지만 그 희미한 생각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정우님은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또 하루를 버틸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님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마음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지요. 벤치를 지나칠 때면 누가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모습이 자신도 낯설었답니다. 산책로 중간쯤에 도착했을 무렵 정우는 오래 알고 지낸 경비원 아저씨를 만났어요. 박 선생님, 오늘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친근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조차 어쩐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정우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사람들의 작은 말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는 각종 봉사 모임이나 취미 모임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요. 사진 동호회 신입 회원 모집, 목공 체험 참가자 선착순, 시니어 합창단 신규 단원. 정우는 한 장 한 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흘려봤을 안내문이 이제는 희미한 유혹처럼 다가왔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죠. 지금 나이에 뭘 괜한 민폐만 될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빈둥거리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화면에서는 활기찬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 뿐이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저런 활력 있었는데. 은퇴 초기에는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지만 하나둘 모임이 줄고 멤버들이 사라지자 자신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전 직장 후배인 민수가 떠 있었지요. 정우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부장님,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회사 선배들 몇 분 모여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하시죠. 반가운 제안이었지만 정우님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 물러난 지 꽤 오래되었고 후배들은 다들 자기 길을 멀리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자신이 상상되질 않았어요. 정우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만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꾸나. 민수는 아쉬워하며 전화를 끊었고 정우님은 휴대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은 채 눈을 감았어요. 솔직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과거에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제 벤치에서 들은 그 말이 자신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그는 집안을 서성이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직장 시절의 사진, 감사패,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이 들어 있었지요. 사진 속 정우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때 내가 참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지. 그는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뒤늦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을 뿐인데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그 많은 세월을 버텼던가, 이 생각이 정우님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진짜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박정우님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산책을 가도 집안일을 해도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어딘가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예전엔 사소한 일도 곧잘 웃어넘겼던 정우였지만 요즘 들어 한숨이 자주 나왔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가 무언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정우는 갑자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헝클어진 머리, 조금 처진 어깨, 어두운 눈빛.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왔지요. 그러자 마음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늙었다고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점심 무렵 정우님은 무언가 달라지는 기분을 얻기 위해 집 근처 목욕탕에 들렀어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쓸쓸한 기분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지만 목욕탕에서도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또다시 그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저기 저분 봐. 저렇게 혼자 다니는 어르신들 보면 은근히 마음이 짠하더라. 그러게.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 가족들도 잘 못 챙기고. 정우님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그의 심장에 꽂히는 듯 했어요. 몸을 씻으면서도 탕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 신경이 그 말에 꽂혀 있었지요. 혼자 다니는 어르신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남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이 너무 낯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님은 동네 슈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던 이웃 김 씨가 있었는데 오늘은 정우님을 힐끔 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우님은 괜히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김 씨는 급하게 바쁜 척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군요.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우님은 모처럼 책장을 열어 지난날 읽다가 덮어둔 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책을 펼쳐놓은 채 그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만 맴돈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은퇴하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지요. 잠시 뒤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아들한테서 온 메시지였지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서 통화가 좀 어려웠어요. 다음 달쯤 시간 되면 영상 통화 한번 해요. 정우님은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분명 반가운 메시지인데 그 말에서 느껴지는 다음 달이라는 거리감이 마음을 또다시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결국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정우님은 식탁에 앉아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불을 켜놓은 집안은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문득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밝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우님의 쓸쓸함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지요. 그러다 정우님은 갑자기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말이 허공에 가라앉는 순간 그는 어쩐지 깊은 어둠에 둘러싸인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은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님은 다시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체온처럼 익숙한 가죽 밴드, 평생을 함께했던 그 시계가 손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계는 참 나를 많이 버텨줬었지.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버티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서서히 정우를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뒤 박정우님은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요즘 들어 기운이 빠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집안에만 있기엔 더 답답할 것 같아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정신을 깨워줄 것 같았지요. 공원으로 향하던 길, 정우님은 평소 잘 가던 동네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풍경이 왠지 자신과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런 일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던 시간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카페 문턱조차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우님은 결국 카페를 지나쳐 공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탓인지 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어요. 벤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조용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변에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뛰노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우님이 앉아 있는 자리는 유독 외딴 섬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아들은 해외에서 바쁘게 살고 있으니 자신이 불쑥 연락하면 귀찮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정우는 결국 아무것도 누르지 못하고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공원 한쪽에서 한 모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운동 동호회였는지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활기찬 목소리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지요. 누군가 선생님, 조금 더 팔을 올리세요. 하고 웃으며 말하자 모두 함께 웃음이 터졌어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정우님은 자신도 저런 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지요. 저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우님은 오랜만에 은행 업무도 볼 겸 외출을 이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이 밝게 말했어요.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분명 친절한 말이었지만 정우님은 순간 마음이 뻣뻣해졌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아니요, 혼자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직원의 눈빛은 살짝 불안해 보였지요. 정우님은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나도 이제 남의 도움 없이는 뭘 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행을 나서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며 걸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다들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어르신이라 부른 그 한마디가 오래된 금이 더 깊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 어둠 같은 고요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정우님은 천천히 거실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머릿속에서는 목욕탕에서 들은 말, 공원에서 들은 말, 은행 직원의 말이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말들이 자신을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정우님은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지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사진 속 모습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자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았어요. 마치 그 밝던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나버린 듯 했거든요. 그날 밤 정우님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모두가 자신과 거리가 먼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밤새 마음 한가운데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님은 전날보다 훨씬 무거운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은 맑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지요.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커다란 박스를 옮기며 뭔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어요. 주민 소통 프로그램 신규 개설 안내라는 글자가 보였지요. 정우님은 괜히 호기심이 생겨 느린 걸음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생활기술 공유 모임, 지역 봉사단, 그리고 독거 시니어 정기 방문 활동까지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기술 재능 나눔 참여자 모집 소소한 기술로 이웃을 돕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정우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목공과 간단한 수리일을 누구보다 잘했고 회사에서도 주말마다 직원들의 집 기계를 고쳐주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부장님이 고치면 뭐든 살아나요. 후배들이 농담처럼 말하던 그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말은 늘 그를 웃게 했었지요. 잠깐 고민하던 정우님은 안내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 때문이었지요.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프로그램 관심 있으세요? 신청은 간단하고 가볍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직원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정우님은 순간 부담스러워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서려는데 직원이 덧붙였어요. 아, 목공이나 간단한 수리 가능하신 분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작은 고장도 손 못 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가 아주 느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연결되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우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예전엔 그쪽 일을 좀 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신청만 해두세요. 원하실 때 참여하셔도 되니까요. 라고 말했지요. 그 말은 정우님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님은 어딘가 오래된 장롱문을 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지난 시절의 자신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낡은 작업용 공구함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공구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참 오래됐구나. 그 말 속엔 옅은 그리움과 조심스러운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망치를 집어들던 정우님의 손이 멈췄어요. 손바닥이 살짝 떨렸던 것이지요. 그는 순간 마음이 또다시 위축되는 걸 느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예전처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공구함 앞에 앉아있던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아를 다시 잡아볼지 말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문득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2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기 세탁기가 갑자기 멈춰서요. 혹시 예전에 이런 거 좀 다뤄보신다고 들었는데 정우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아주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정우님은 천천히 그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세탁기 앞에 앉아 내부를 살피던 그는 오랜만에 손끝으로 익숙한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나사를 조이고 벨트를 확인하고 물살 감지 센서를 정리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전에 없던 집중력으로 바뀌었지요. 어머, 금방 고쳐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거 부탁할 때도 없고 너무 난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님의 가슴에 오래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그건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힘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할 수는 있구나. 그 말은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풀리는 듯한 따뜻한 울림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님의 마음속 어디에선가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거대한 사건도 아니었지만 분명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요. 세탁기를 고쳐준 그날 이후 박정우님의 마음은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 고요 속에 예전처럼
무기력함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아주 작은 자신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님은 그 기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주전자를 올려 따끈한 차를 우려내며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나쁘지 않았어. 차를 마신 뒤 정우님은 천천히 공구함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망설임이 덜했습니다. 다양한 드라이버, 작은 니퍼, 오래된 절연 테이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억을 되살렸지요. 오랜 시간이 흘러 손끝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하면 되지 뭐.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간단한 전등 수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연세 많은 주민분이 혼자 사셔서요. 정우님은 순간 놀랐지만 전과 달리 바로 대답하진 않았어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속에서 아주 잔잔한 파동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공구함을 들고 안내받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부탁해서 죄송하네. 라고 말했지만 정우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전등 커버를 열어 내부를 살피고 배선을 정리해 새 전구를 끼우는 동안 정우님은 오랜만에 느끼는 집중력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어르신이 연신 정말 고맙네, 정말 큰 도움 됐어 라고 말하자 정우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다 봤어요. 바람도 햇빛도 거리의 소란도 모든 것이 평소보다 조금 밝아 보였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지.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니 세상이 조금 달라진 듯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정우님은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폈습니다. 글자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고 페이지를 넘기는 손도 가벼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가볍고 좋았어요. 며칠 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선생님, 혹시 잠깐 들르실 수 있을까요?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우님은 이번엔 거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구함 대신 지갑만 챙기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지요. 직원은 반갑게 맞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이웃들이 서로 자잘한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임이에요. 선생님처럼 기술 있는 분들이 정말 귀해요. 정우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들여다보았어요. 회원들의 활동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따뜻함은 정우의 심장을 살며시 두드렸지요. 직원은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참여해 주시면 분명 많은 분들이 편해질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 꼭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우는 잠시 펜을 들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작은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신청서에 조용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우.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어쩐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 정우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요청받은 집을 방문하며 작은 고장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걸어도 괜찮았고 때때로 실수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말들이 그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주었지요.
한 번은 집 수리를 도와주고 나오는데 마주친 동네 청년이 밝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여기 동네에서 뭐든 고쳐주시는 분 맞죠?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말에 정우님은 순간 어색해 웃었지만 마음속에서 따뜻한 파문이 크게 번져 올라왔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하루 저녁 정우님은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눈앞 풍경이 한층 더 부드럽게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지난 시간들이 아주 조금은 멀어지는 듯 했지요. 정우님은 처음으로 은퇴 후에 오래된 정체성 공백이 메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마음은 오래 잊었던 온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님이 봉사 모임에 참여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요청이 들어오던 수리일이 어느새 일정이 제법 잡힐 만큼 많아졌지요. 물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정우님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우님은 작은 가방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개의 드라이버와 절연 테이프, 작은 망치와 간단한 부품들이 들어 있었지요. 요즘은 이 가벼운 가방이 정우님에게 큰 의미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구가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았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 한 분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아유, 오늘도 봉사 가세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단지가 참 좋아졌어요. 정우님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오신 뒤로 다들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대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님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닿아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올라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날 방문한 곳은 6층에 사는 노부부의 집이었어요. 오래된 스탠드 조명이 깜빡거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말에 정우님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내부를 살폈습니다. 전선이 살짝 닳아있어 테이프로 보강하고 전구도 교체해 주었지요. 노부부는 연신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라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정우의 가슴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단지 내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어요.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빛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풍경은 오래전 직장 생활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웃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며 그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한숨만 쉬던 자신에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님은 조금 놀랐지만 바로 받았어요. 화면 속 아들은 환한 얼굴로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얼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지요.
정우님은 오랜만에 들리는 밝은 목소리가 정말 멋진데요.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다들 덕분이지.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뭔가 얻었어. 바쁘신가 봐요. 선생님, 정우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그냥 용기를 동네에서 얻었어.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 좀 도와주고 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시 시작할 와, 용기를 진짜요? 아버지, 그거 정말 잘하셔서 좋아하실 것 얻었어. 같았는데. 다들 덕분이지. 아버지가 그런 일 다시 하기 시작한 거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 놓이네요. 그 말에 정우님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따뜻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은 이어 말했지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아버지도 기분 좋으시죠? 정우님은 화면 너머의 아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은 좀 괜찮다. 다시 시작할 그 말은 용기를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괜찮았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고 얻었어. 다시 있었지요.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 모든 것이 정우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정우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정우가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지요.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보고 있네. 정우님은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아 제법 익숙해진 공고함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책임감으로 버텼던 지난 시절은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정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다치는 건 선택이구나.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자기 속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고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며 매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빛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일 거야. 그날 밤 정우님은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은은하게 들어와 그의 얼굴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다시 시작할 그는 용기를 마치 오랜 시간 헤매고 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삶의 속도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만의 속도를 찾은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박정우님의 은퇴 후 삶은 다시 흐름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외로움 대신 의미를, 고독 대신 온기를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선생님, 이야기 정말 들어주셔서 멋진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덕분이지.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면 다시 더욱 시작할 힘이 용기를 나서 얻었어. 영상을 만드는데 선생님, 큰 정말 도움이 될 멋진데요.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덕분이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구독과 얻었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감사합니다.